성탄을 앞두고 교회와 대학 등 곳곳에서 트리 점등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기독대학교가 유학생들을 위한 제1회 국제자폐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부모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사랑 나눔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세계기도운동본부가 전북 고창에 기도행전 세계선교센터를 개관하며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장로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예수병원을 방문해 순회 찬양을 드리며 병원 발전을 위한 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교회와 대학 등 곳곳에서 점등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와 시민들은 저마다의 바람을 전하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I wish you a God bless Merry Christmas to everyone. 성탄을 앞두고 성도와 시민들의 바람이 울려 퍼집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언급하며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낮아짐, 희생, 섬김을 몸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점등위원을 비롯해 현장에 모인 400여 명의 성도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알렸습니다. 점등식이 끝난 후 성도들은 반짝이는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성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세대학교도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갖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세대학교 백인자 총장은 트리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탄절을 맞아 거리 곳곳에 들어선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까지 거리를 밝힐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AI 융합대학을 신설한 서울기독대학교가 유학생들을 위해 제1회 국제자폐어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서울기독대는 AI 인재 양성기관으로 제도약 한단 가구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5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서울기독대학교 글로벌 AI 융합대학이 주최한 제1회 국제자폐어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2024년 신설된 글로벌 AI 융합대학은 네팔과 스리랑카, 인도 등 10개국에서 온 1,1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AI 분야 인재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AI 신기술과 함께 바이오 생명공학, 그러면서 인류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심포지엄 주제는 미래 직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전망. 기독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제5차 생명공학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학문과 산업을 아우르는 강연들이 이어졌습니다. 네팔의 주요 대학 교수 등이 강단에 올라 미래 산업에서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자신의 학술 연구 발표를 맡은 학생들은 전문가들과 지식을 나눌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eah, this event is very, I think, important for students. So it is an opportunity to know about the tech industry, about the requirements to get enrolled in the industry, and it also helps us to meet the professional experts so that they can guide us for our better future. Like I have a dream to be an entrepreneur in my own country, so I came here to pursue experiences, skills, and to gather a lot of knowledge here. Well, I think I'm very lucky that I got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re. 서울 기독대는 이번 심포지엄을 발판 삼아 학생들을 위한 더 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year, we place our focus on transforming student understanding of the future job world. Starting next year, we will expand this event to become a true platform where major Korean and global companies participate. 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 글로벌 AI 인재 양성을 통해 제도약을 꿈꾸는 서울기독대학교의 행보가 유학생과 AI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부모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사랑 나눔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가정 구성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채워주는 시간이 됐는데요. 교회와 관련 기관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다며 심리 경제적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재미있게 퀴즈를 풀고 간식도 먹으며 즐거운 휴일을 채워갑니다. 이 자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 지원 현장. 행복한 가족, 따뜻한 하루를 주제로 한부모 가정 20곳을 초청해 사랑 나눔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엊그저께 퇴소를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자립을 하고 나서 막막함도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 또 와가지고 다시 저희 식구들도 보고 그리고 선배맘들도 보고 후배맘들도 보고 되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 애기들도 저희 애기뿐만 아니라 밝게 즐길 수 있는 행사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부모 가정에 직접 지원 물품을 전하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았습니다. 잘 돌보고 또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현장에 함께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협회는 한부모 가정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소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아이들은 오늘 하루 정말 모든 시름이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현장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협회는 지원 협약을 맺으며 한부모 가정의 심리적 또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 구성원들이 공동체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세계기도운동본부가 전북 고창에 기도행전 세계선교센터를 개관하며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센터는 대지 5천여 평, 건평 2,700평 규모로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운 인도하심 아래 세계선교센터를 봉헌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았다며 이는 단순한 건물 개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영적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도 기도행전 세계선교센터와 하나 되어 전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축사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장로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예수병원을 방문해 순회 찬양을 드리며 병원 발전을 위한 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합창단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적 사명을 구현하며 기독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를 따라 주님, 은혜 아니면 등 찬양을 복원했습니다. 합창단은 예수병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이며 하나님의 병원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걷는 복음의 길을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수병원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의료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발전기금 200만 원을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일생을 위협한 행위였다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계엄 가담 여부를 살피는 정부혁신 TF를 운영 중이며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증 취약점이 악용돼 3천만 개 넘는 계정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과 모니터링도 강화했습니다. 정규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총재는 금품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지시는 없었다며 윤영호 전 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신도원금을 불법 운용해 정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1일 첫 차부터 안전수칙 준수를 중심으로 한 준법 운행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공사는 적자 상황을 이유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교보문고와 예스24가 집계한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2년째 정상을 지켰습니다. 한강의 다른 작품을 포함한 국내 소설 전반이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고 온라인 서점들은 독서 시장이 한국 문학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홍보물 배포가 금지되며 정당과 후보자 관련 단체도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향활동이 제한됩니다. 약 3년 만에 재개된 비무장지대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결과 유해 25구와 유품 1962점이 수습됐습니다. 이번 발굴 작업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약 40일간 진행됐으며 우리 장병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장병이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호구 경령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작업이며 DMZ 평화 구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610억 달러로 6개월째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AI 수요가 확대하며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경우 올해 연간 수출액이 7천억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남북한 언어를 비교하는 K-랭귀지 맵을 공식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지은케어 교수 연구팀은 한국 평택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100명을 인터뷰했고 이를 바탕으로 240개 단어를 영어와 남북한 언어로 비교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를 기록하며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해 라틴계 유권자 65%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독감 환자가 14주 연속 증가하며 학급을 폐쇄하는 학교가 속출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감염으로 일부 학급을 폐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는 총 6,300여 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더해 학급 폐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플로리다에서 4시간 동안 종전 협상을 진행한 뒤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돈바스 지역 양도 등 핵심 영토 문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번영을 대가로 일부 영토를 양보하길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안보와 주권이 핵심 목표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로 최소 146명이 사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혼란을 이용한 반중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정부를 비방하고 사회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며 정부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주도한 3명을 체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사 책임론이 대규모 반중 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을 재확인하며 현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지만 양측이 정의로운 해결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은 2015년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이례적인 열대성 폭풍으로 일주일간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 동남아 3개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946명이 사망하고 77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만 4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12월의) 첫날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3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8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켜진 성탄트리는 어둠 속에 오신 아기 예수의 빛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낮아짐과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의 불빛도 마음을 밝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거리의 빛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평화와 소망이 깊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